이론 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일단 총 120문제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해당 15문제씩이에요. 그래서 120문제니까 총 8회치입니다. 저희가 풀게.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딱 15분 드릴 테니까 아는 거는 푸시고 모르는 거는 찍어도 보세요. 그래서 3시 20분 되면은 15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부터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론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정리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그래서 일단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기 동일한 금액. 매기 동일한 금액이면은 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이죠. 일단 정답은 3번의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단 보시면 일단 정답은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과는 공식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거기 생산량 비례법 있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무슨 생산량이요? 단기 생산량. 이게 되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순서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외울 때야 순서대로 외웠지만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잘 푸시는 분하고 못 푸시는 분의 차이는 정리를 꾸준히 계속 했냐. 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웠을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면 외웠으면 써야 되는데 못 써요. 지금 현재. 왜냐면은 우리가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웠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운 거 이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뭐요? 정률. 그리고 따로 쓸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외우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체감 잔액법. 요게 이중체감법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이런 식으로 집에서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웠다 그러는데 적으라 그러면 잘 못 적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산이 신주를 100주에 만원이죠. 그러면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0주에 한 주당 얼마예요? 만원이에요. 그러면 100주에 만원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4번엔 얼마라고 되어 있죠? 11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 110만원에 발행했죠. 우리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랬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싸게 발행하면 뭐라 그랬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3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지금은 따라하지 마시고 컴퓨터 꼭 켜놓으세요. 이론을 풀든 실기를 풀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300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3300으로 했으니까. 여기 있죠. 배정과목민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찾으세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근데 전제 조건은 오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3번 문제는 못 찾는 거예요. 영업 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 뭐래요? 영업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가장 많이 물어봐요. 시험장 가서 해도 되냐고. 해도 됩니다.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하든 실기를 하든 무조건 프로그램은 켜놓으세요. 그리고 집에다가도 미리미리 설치해 놓으시고, 꼭 보면은 뭐 저도 똑같지만 닥쳐서 하려 그러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 테스트로 꼭 설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노객이라 그래서 자본,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선수금은 유동부채. 네. 근데 이거를 다 뭘로 찾으라고요?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구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자주 보는 거 몇 가지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거 쓸 시간에 컴퓨터 좀 켜놓으시고 뭐 좀 하라고요? 컨트롤 F로 좀 찾으세요. 꼭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 저는 평소에 안 하다가 시험장 가서 할 거예요. 안 돼요. 평소에 해도 시험장 가서 할까 말까인데 종종 있어요. 시험장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평소에 해서 몸에 익혀놔야 시험장 가서 움직입니다. 4번에 보시면 수익인식이라고 있으세요. 우리 수익인식 위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에다가 발생주의. 수익인데 수익인으로 썼네. 수익인식, 비용인식, 실현주의, 발생주의. 처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라 그래서 실현되면, 실현이라는 게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수익으로 잡으시고, 비용은 발생주의라 그래서 발생하면 비용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어느 회기 기간에 귀속될 것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해야 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해야 되죠? 내년에 처리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게 공부가 돼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도 당연히 올해 건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해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웠잖아요. 재무제표 종류 뭐뭐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이에요. 결소금 처리 계산서 없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학계자리 시단표도 없는데 집에서 연습하실 때 꼭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1번에 3번 이렇게 할 거면은 집에서 연습하지 마세요. 계속 써야 돼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그냥 지문 읽으면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뭐뭐뭐 있었어. 그게 돼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론 어려워요. 우리 15개에서 목표가 10개거든요. 몇 개라고요? 10개. 근데 평균적으로 8개 많이 맞아요. 8개면은 50점 조금 더 돼요. 15개니까. 그래서 이론 10개 맞아야 되는데 이론 10개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잉여금.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 있다 그랬죠? 2가지 있어요. 몇 가지요? 2가지.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뭘로 끝나요? 적립금.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정의도 외우라 그랬죠.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그래서 제가 검사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론 문제 풀면 티 다 나요. 이분이 그래도 열심히 외웠는지 아니면 흉내만 냈는지 아예 안 했는지. 왜냐면 본인 동그라미 개수 보면 알잖아요. 5번은 맞춰야죠. 못 맞춰도 5번 6번은
답이 두 개일 때 있어요. 근데 답이 두 개일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맞은 거고, 둘 다 선택 안 돼요. 예, 답이 두 개라 그랬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맞은 거예요. 그래서 5번은 3번, 4번이고 6번은 몇 번이야? 3번. 근데 시험장 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럼 여기 가서 치라니까요. 컨트롤 뭐요? F. 답 3번이라 그랬잖아요. 주식 발행 무슨금? 초과금. 치면 여기 위에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라도 꼭 푸셔야 돼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7번 전기가 언제라 그랬죠? 작년. 그래서 작년에서 넘어온 2월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200만원 중 20만원이 회수 불능되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무슨 충당금이요? 네, 대손충당금 나오면 이렇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법?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랑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어디에 쓴다고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매출 채권 빼고 대여금이나 뭐요? 미수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거 120개 풀어서 몇 개 맞냐가 아니에요. 120개 풀 때 동안에 얼마큼 기억하냐지. 어차피 이거 120개 다 맞아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 실제 시험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못 외운 거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는 그대로 보존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만원을 못 받게 됐는데, 거기 보시면 대손충당금 얼마 있대요? 15만원 있대요. 그러면 얼마는 못 받은 거죠? 5만원 못 받은 거죠? 예, 요때는 대손 삼각비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못 받은 매출 채권이 얼마 있더라? 20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도 모자른 거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 이런 거 답이 앞으로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걸 맞추려면은 여기 기억이 나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 안 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인데 시험장 가서도 감독관한테 저 기억 안 나서 못 풀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까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도 저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배운 거 없어도 내가 공부해서 알아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일단 자격증 따는 거고, 또 하나는 나 혼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100% 이해는 못해도 나 혼자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8번은 적을 시간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대표적인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작성 기준이 왜 있냐면은 이거 혼자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그럼 같이 하는 거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같이 하는 거는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그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총금액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본만 상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무슨 금액으로 써라? 총금액. 그래서 여기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금이 1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7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받을 거 얼마 있어요? 1억. 갚을 거 얼마 있어요? 7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억 받아서 7천 갚으면 되지. 그러면 3천이 남잖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야? 좋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처럼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못 받으면 어떻게? 그러면 7천 못 갚잖아. 그럼 이 회사는 좀 불안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주면은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투자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원래는 내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어야 돼요? 내 탓이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 되면 무조건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안 되면 누가 못해서 국가가 못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핑계 없는 무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래봤자 원상 회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주식 관련돼서 난리잖아요. 연초에는 애들도 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나 고동이나 다 땄어요 주식으로.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누가 잘 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지금 주식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외상 매출금 3천만 원만 있대. 1억에서 7천 빼면 얼마죠? 3천이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다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받을 거밖에 없잖아요. 갚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못 받아도 갚을 게 없으니까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걸로 줘.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투자자가. 요건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구분해서 표시해요. 왜 표시하냐면 여기 끝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죠? 표. 우리 문서 만들 때 표 왜 써요? 보여주기가 어떠니까요? 편하니까. 우리가 표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표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표시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서라 그래요? 계산서.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 유동 먼저 써요? 비유동 먼저 써요? 항상 제가 유동 먼저 쓰죠. 왜냐면 유동은 빨리빨리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한테 보여줄 때 빨리 없어질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나중에 없어질 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빨리 없어질 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1년보다 짧은 거는 위에, 1년보다 긴 거는 밑에. 왜냐면 1년보다 긴 거는 나중에라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1년. 그 다음에 아까 수익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몇 번이었더라? 저기 6번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본잉여금은 주식으로 돈 번 거예요. 뭘로 돈 번 거라고요? 주식.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돈 번 거예요. 그러면 돈 벌었다라는 건 똑같지만 원천이 다르잖아요. 주식 쪽에서 돈을 벌었냐 아니면은 일해서 돈을 벌었냐.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그래서 돈 없이 돈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환상에 빠져 있는 게 부동산에서 돈을 벌려면은요 못해도 두 채 이상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한 채 갖고는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이 7억이야. 12억에 팔았어. 그러면 대출금 갖고 나면 내가 5억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집 갖고는 집 못 사요. 그러면 또 뭐 받아야 돼요? 또 대출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꿈을 꾼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앞으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자율이 2%예요. 그럼 100억 있는 사람한테 2%면 2억입니다. 근데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2%면 2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돈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가면 갈수록 돈 벌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돈이 돈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함께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짜 계정은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짜 계정 세 가지 있어요. 현금 과부적.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왜 그런지 몰라.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모르는 거를 가계정이라 그래요. 근데 왜 표시 금지냐면은 가짜는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그러면 가짜 계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짜는 쓰지 말자. 뭐 만들 때요? 얘 만들 때. 재무상태표 만들 때.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외울 시간에 못 외운 거 다시 외우세요. 그러니까 적어서 한두 번 정도 보는 건 괜찮은데 너무 여기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 확률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제가 찍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모를 때 하는 방법인데 8번에 보시면 3번도 9분이고 4번도 9분이죠.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계산이고 4번은 표시죠.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손익 계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확률이 어때요? 높죠. 이런 식으로라도 좀 보이면은 찍을 확률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8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9번은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쪽지 시험 봤잖아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3가지 있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참고하시고. 그럼 몇 번 나와요? 아닌 것은 2번. 간접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연습 많이 해야 되냐면 글씨 보고 외운 게 있어. 그럼 옆에다가 계속 적어요. 언제까지요? 안 적어도 기억날 때까지. 그러면은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은 반반 되는 거예요. 확률은.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 재료비용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T자 외운 것 중에 T자 외울 때 저는 웬만하면은 외운 거하고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렵게 외웠잖아요. 왜 안 돼? 느려 터졌어.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죠. 제공. 그리고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썼어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라고 외운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 3번에 변동비는 없잖아요. 여기에 4번에 고정비 변동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이 더 많잖아요. 재료비도 있고 노무비도 있고 간접비도 있고. 그러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외운 거예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 요 120개 풀면서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이래서 외워야 되는구나 를 느끼시면 돼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번의 별표 3개. 요 별표 3개의 의미는 요거는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4번에 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계세요? 총. 앞에 보세요. 총 나오면 아까 거하고 똑같이 그리는데 일명 짧은 거 그리는 거예요. 총 나오면.
그래서 기초 단기총 제공품,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나오면은 요거 그리는 거고,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은 이거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명 얘는 긴 거, 요거는 뭐 한 거야? 짧은 거. 그래서 짧은 거는 총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 11번에 보시면 회계기간 중 제공품 계정의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증가하였다면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말이 기초보다 크단 얘기예요. 왜냐면 증가했다는 얘기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말이 누구보다 크다? 기초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 금액이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초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참고로 금액의 의미는 없어요. 금액은 뭘 넣든 상관없는데 이제 요거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는 기말이 기초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는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나오냐면은 3번 나와요. 단기총이 더 커요. 숫자로 적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글씨만 써놓고 보면 누가 큰지 몰라요. 근데 숫자를 넣어서 비교하면은 누가 큰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풀어드리는 건데 종종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에 포함될 금액인데요. 우리 제조 원가 그러면 5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라고 나오면 제조, 공장,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번대 그러면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공장. 그럼 거기 보시면 간접재료비 맞죠? 그 다음에 공장보험료 맞죠? 영업사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업사원은 공장 사람, 사무실 사람? 네, 사무실 사람.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 맞죠? 왜냐면 제조는 공장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본사 건물 보험료 아니죠? 그 다음에 공장장 급료 맞죠? 그래서 얼마예요? 10,000원 합치면은 14만 3천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인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답에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답은 과정이 없으면 답에 못 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어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왜 이게 답이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쪽에다가 신경을 쓰시면 나중에 답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흐름. 정답은 1번이에요. 왜 1번이냐면 우리 재료가 있죠. 그러면 재료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뭐라고요? 미완성품. 제품의 뜻은 뭐라 그랬죠? 완성품. 우리 왜 만들어요? 팔라고. 팔리면 무슨 원가? 매출 원가. 그래서 순서는 재료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이 완성되면 뭐 할 것이다? 팔 것이다. 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14번에 별표 3개. 그래서 14번은 우리 오늘 쪽지 시험 볼 거에 있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가능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라고요? 8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4,800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8,000.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리고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8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8,000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4번. 네. 우리 정정의 뜻이 뭐예요? 네, 정정은 고치는 거예요. 맞죠? 수정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상호 변경의 뜻은 이름 바뀐 겁니다. 우리 이름 바뀌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주소 이전. 우리 이사 가면은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가면은 예전 동사무소 가서 주소 이전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사업 종류의 변경.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원래는 컴퓨터를 파는 회사였어. 요즘 컴퓨터가 잘 안 팔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안 팔고 가구 팔래.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폐업하게 되면 바꾸는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되죠? 폐업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출 거예요. 근데 맞출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론 맞추는 시간이 좀 길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이론 설명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4시에 그 뒤에 것도 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